이게 한밤중에 무슨 마술일까요? 있던 게 감쪽같이 사라진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광주의 한 원룸 밀집 지역에서 이달 초까지 배달 음식이 계속 사라진다는 신고가 접수되는데요. CCTV를 추적하던 경찰이 이 모습을 보게 됐다고 하는데 해당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식 배달원이요. 지금 오토바이를 세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배달을 하러 들어간 것 같은데요. 곧바로 다른 남성이 나타나서 배달통 안에 음식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꺼내 들고 사라집니다. 네. 배달 음식을 훔쳐서 달아나는 남성 범인의 모습인데요. 이날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 원룸 밀집 지역에서 오토바이 보관함에 있던 피자와 치킨, 족발 등 13만 5천 원어치를 훔쳐간 남성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하하, 참, 저 CCTV만 보면은 요즘은 야식 시켜 먹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기사로 나올 정도니까요. 요즘 야식족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하도 배달할 음식이 많으니까 일단 저기에 놓고 이분이 저쪽 배달하고 또 이 사람이 저쪽 배달하냐, 그런 게 아닌가 싶었는데 세상에 음식을 훔쳐가는 장면이었대요. 경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이제 그 오토바이 배달 음식이 다발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작년 막 12월부터. 주로 이제 통닭, 뭐 그 김치찌개, 빵, 이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닭볶음, 골고루 있습니다. 이제 배달찌개, 그 원룸에서 주로 시켜 먹는 음식. 돈이 없으니까 뭐 모텔이나 그런 데 못 들어가고 주로 노숙 생활하고 원룸 주변을 배회를 하고 있던 거죠. 그 저녁 때가 되면 끼니를 해결해야 되니까 돈은 없고 그 주변을 배회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원룸 앞에는 배달이 온다는 걸 이 사람이 이제 알죠. 말하자면 여기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해보니까. 지금 경찰 얘기 들으셨잖아요. 이게요, 단순히 그냥 음식 배달, 야식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주로 야식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건 소식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연하죠. 그런데다가 이런 동네에 소문이 돌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배달하는데 배달 직원이 없어졌어요. 죄송합니다. 네. 늦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내 동네에서 무언가 절도 사건이라든지 이상한 사건들이 네. 벌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의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달 시켜 먹을 때 얼마나 또 불안하겠습니까? 네. 이런 사건들이 그래서 발생했을 때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정말 크죠. 네. 왜 혼자 사는 여성들이 이 사건을 접하고 불안감이 커질지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경찰이 저 CCTV를 통해서 집중 수사를 벌입니다. CCTV가 요즘은 수사에 결정적 공을 많이 세우기도 하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좀 물어볼게요. 피의자를 검거를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혹시 신변이 나왔습니까? 이 사람의 신변이 나왔는데요. 네. 특별한 직업 없이 노숙을 하던 남성이었고요. 네. 노숙 과정에서 이제 어떤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다. 네. 작년 12월부터 이 지역에서 야식 배달 음식을 저렇게 쏙쏙 훔쳐 달아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잡히게 됐는가? 그 검거 과정이 역시 주변 분들의 이 신고 의식이 큰 도움이 됐어요. 첩보를 입수합니다. 경찰이 범인을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첩보를 입수하고 그 이후에 그 일대를 경찰이 샅샅이 훑었겠죠. 때마침 도로변을 서성거리던 피의자를 발견하고 검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뭐 노숙 생활한다고 다 이런 절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이
피해를 당한 그 야식을 시킨 분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뭐이 사람은 특별한 직업이 없고 노숙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디 가서 좀 먹을 걸 찾나 했더니 원룸 앞에 보니까 요즘에 배달 음식이 유행이니까 네. 그냥 먹지도 않은 새로운 음식들이 새 음식들이 막 있는 겁니다. 아, 잘됐다 해서 이거를 이제 먹으면서 변명하기를 본인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아하. 주장하는데 네. 여러분 그 영화나 소설 보셨죠? 그 레미제라블의 네네. 장발장이 생각나는데 장발장도 여러 가지 딱한 처지에서 빵 하나 훔쳤어도 그렇게 처벌되잖아요. 네. 절도는 절도죄는 맞아요. 다만 이제 형량에서 약간 참작은 되겠지만 네. 이렇게 남의 물건을 훔치기보다는 일을 해가지고 먹을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이인철 변호사님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검거를 해봤더니 노숙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건 이제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이제 그 말만 믿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뭘 합니까? 뉴스파이터를 많이 보신 시청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의 과거 전력 혹시라도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조회를 해볼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 지금부터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도 피해자가 도피 생활 중인 것 같아요. 검거를 해가지고 파출소로 이미 동행을 일단 해서 그 범죄 사실을 확인시킨 다음에 신원 확인을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경찰 컴퓨터에 조회하니까 두 건이 수배가 떴었습니다. 성폭력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 도피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죠. 진짜 잘 잡았구나 하는 생각도 했죠. 일단 도피 생활 중에 노숙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이제 끼니도 문제지만 아무래도 그 금품도 자기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녁 때라든가 야간에 여성들 혼자 간 사람들에게 범죄를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제가 앞서 이 사건을 접하고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소스라치게 놀랄 거다 그 말씀 드렸죠. 이 사람이 지금 음식 배달, 야식 배달된 그 음식만 쏙쏙 훔치다 걸렸지만 보세요. 알고 봤더니 성폭력 전과가 2건이나 있어요. 바꿔 말하면 최단미 변호사님, 이 사람이 음식도 훔쳤지만 그 음식을 시킨 사람 집이 과연 혼자 살까, 혼자 산다면 여성이 살까, 이런 것까지 만약에 일일이 캤다면 정말로 끔찍한 일을 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절도범인 줄 알고 그것도 생계형 절도범인 줄 알고 검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임의 동행을 해서 파출소에 가서 이 사람의 범죄 사실을 확인을 해봤더니 네. 앞서서 보신 것처럼 무려 성범죄가 2건이나 접수가 돼 있었던 겁니다. 네. 2018년도 9월에 성폭력 벌금을 미납한 적이 있었고 아하. 2019년도 2월에 성폭력과 관련된 조사에 불이행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곳이 2건 다 인천에 있었던 경찰서였어요. 그러니까 아하. 무려 인천에서 광주까지 도피를 한 것이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절도같이 보이지만 네. 이러한 절도가 지금 배달 음식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배달원들이 그 집에 드나들 때 어떻게 드나드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보면은 개수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네. 음식을 하나를 시켰다. 그럼 저 집은 1인용을 시켰네. 그러면 한 사람이 사는 것인가? 이렇게 파악도 할 수 있는 아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성범죄의 가능성도 있었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그 절도의 피해자들이 특히 혼자 사는 여성분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네. 바로 그 부분을 김동철 교수님, 조금 전에 경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피의자를 잡기를 잘했구나. 왜? 요즘 성폭력 이런 범죄자들이요. 도피 생활 중에 또는 노숙 생활 중에도 이런 성 관련 범죄 접촉 빈도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그런 그 수배자들이 이제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생활형 범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이게 사실 범죄가 생활화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아하.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집도 없고 어떤 범죄로 생계를 유지해 나간다. 네. 이 자체가 이건 생활의 범죄가 점점점 더 확산이 돼서 네. 지금 현재는 과거에는 사실 성폭력에 대한 범죄도 있었지만 네. 생활형으로 어떤 음식에 대한 절도를 했다.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하.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고요. 네. 이런 범죄의 가장 위험한 것들은 뭐냐면 네. 돌발 범죄가 있다는 겁니다. 아하. 예를 든다면 작은 혼자 사시는 여성들이 있는데 네. 분명히 음식이 한계가 갔어. 그랬더니 또 어떤 예전에 성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범죄를 했기 때문에 네. 돌발적으로 이런 욕구가 생긴다면 금방 또 범죄에 이어질 수 있는 네. 부분들이기 때문에 생활 범죄형, 돌발 범죄형, 네. 계획 범죄형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실 수는 있죠. 이게 더 놀라운 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폭력 전과가 아니라 수배자였어요. 수배자. 성범죄 관련 수배자였기 때문에 만약에 검거가 안 됐다면요. 이번에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더 끔찍한 흉악범죄를 저지를 개연성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대물범죄인데요. 절도만인데 이 순간에 잡은 걸 되게 잘한 거예요. 아하. 특히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또한 강도라든지 네. 이런 아까 얘기하셨던 돌발 상황의 범죄들, 대인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거죠. 하하. 그러니까 이번에 이 그냥 음식 배달 사라지는 단순 절도로 그냥 치부했다면 이 사람을 잡지도 못했을 수 있어요. 근데 뭔가 경찰의 촉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CCTV와 그리고 주변 첩보를 통해서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그나마 정말 경찰이 검거해서 잘했다 이런 생각 진짜 해봅니다.